안녕하세요. 선한사주입니다. 예, 오늘은 6월 3일 신미일에 해당되는 날입니다. 오늘은 양의 수인 음수에 대해서 알아보는 날이고요. 일단 음수인, 양수인, 임수. 여러분들이 완전히 초보 대상으로 제가 수업을 하다 보니까 한자를 굉장히 어려워하더라고요. 예, 그러실 경우에는 이게 결국 사실 필요한 글자들은 많지는 않아요. 반복 청취하다 보면은 금방 익숙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조금 어렵다 싶으면은 계속해서 듣거나 아니면은 모르는 부분은 그냥 넘어가신 상태로 한참 다음 강의를 여러 번 듣다가 다시 돌아와서 듣다 보면 이해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답니다. 네, 오늘은 양의 수인 임수에 대해서 할 거예요. 임수라는 거는 저희 아들 일간이었죠. 그래서 설명을 그 전에 조금 드렸었는데 큰 강이나 호수, 바다, 그게 만약에 지지로 온다면 해수의 모양으로 올 테고요. 이 해수는 뭐 땅에 흐르는 지하수 정도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수인 관계로 앞에서 금의 생을 받고요. 그 다음 수는 또 금의 수를 받아서 수량을 늘린 후에 목에게 이 수분을 공급함으로써 생명을 유지시키는 아주 중요한 오행에 해당되는 글자입니다. 일단은 수라는 특성은 일단은 추워요. 차갑죠. 차갑고 그 다음에 수는 또 겨울을 뜻한다기도 했죠. 겨울, 계절로 따지면 겨울. 그 다음에 또 어두움, 수는 어두움. 그렇기 때문에 색깔도 검은색. 그리고 가장 추운 방향인 북쪽을 가리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생에서 보면은 목화 토금수 순서대로 목은 소년기, 목은 소년기, 화는 청년기, 그 다음에 목화 토는 중년기, 그 다음에 장년기 정도 되겠죠? 금, 중년기, 그 다음에 수는 노년기에 해당되는 의미가 있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이 수는 노년기에 해당되는 글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외우실 필요가 없어요. 노년에는 일단 많은 삶의 지혜를 가지고 계실 거고요. 속도로 보면은 조금 많이 느리시죠? 움직임 같은 것들이 많이 둔화돼서 조금 행동이나 결정이나 판단 같은 것도 좀 느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굉장히 현명할 수가 있을 거예요. 현명한 판단도 되고요. 그리고 수의 특징이 또 물이라는 관계로 이 물은 바위를 만나면 바위를 이렇게 돌아서 휘감고 갈 수 있고, 그 다음 뭐 동그란 컵에다가 넣으면 동그란 모양의 물 모양이 만들어질 테고, 그 다음 네모난 그릇에 넣는다면 네모난 모양의 수 모양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러므로 굉장히 유연하고요. 다음 처세술이 또 그만큼 강한 성질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리고요, 이 수의 가장 큰 사명, 이 수는 반드시 임수니까 그것도 임수에 해당되기 때문에 수량이 아주 풍부한 관계로 이 간목을 키우는 사명을 타고난 일간이 바로 임수랍니다.
그러니까 결국 임수는 이 간목을 키우니라고 뭐가 필요하겠어요? 병화도 필요할 테고요. 그 다음에 이런 나무를 키우려면 흘러가는 물에서는 못 키우겠죠? 그 나무를 키우기 위해서는 그 무토라는 어떤 저장 공간, 물을 가둬놓고 그 물을 계속해서 이용할 수 있는, 수량이 부족할 때 이 무토를 통해서 가둬놓고 이 수량을 알맞게 조절해서 이 간목을 키울 수 있게 되는 구조가 가장 이 임수일간 중에 좋은 사주를 타고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다 보니까 뭐 물은 끊임없이 흐르면 다양한 경험들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변화도 많이 겪고 변화에 적응도 좀 잘하고, 그 다음에 상황 따라서 물을 만나면 뭐 바위를 만나면 바위를 지나가는 그런, 큰 바위를 만나면 크게 휘돌아가고, 작은 자갈길을 갈 때는 물살이 약간 흔들리면서 지나가는 어떤 그런 임기응변적인 능력도 가지고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일단은 노년기의 특징은 삶의 지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자신을 많이 낮추고 안정도 추구하면서 조금 고개를 숙인 어떤 네, 목이 이렇게 빳빳하게 들고 있는 벼라고 한다면, 수는 다 익어서 고개를 숙이고 있는 그런 모습에 노년기에 해당되겠습니다. 네, 그만큼 일단은 아주 노련하고 지혜롭고 유연하고 뭐 처세술에 능하고 임기응변에 강하다는 거, 이 모든 게 수를 대변할 수 있는 그런 표현들이겠습니다. 일단 수가 많다면 수는 장기로는 신장 방광, 뭐 온갖 생식기에 관련된 그런 부위라고 했어요. 수가 많으면 당연히 신장, 방광, 생식기에 문제가 생길 테고요. 또 수가 극을 받을 때, 뭐에 의해서? 토에 의해서 극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질병을 가지고 올 수 있답니다. 그리고 수가 많다면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물이 아니라 토로서, 기토는 임수의 상대가 안 되겠죠. 임수는 아주 큰 바다나 뭐 대양, 강, 호수를 뜻하기 때문에, 기토는 작은 논밭, 전답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임수를 다스릴 수 있는 토는 무토가 되겠고요. 만약에 이렇게 수가 아주 과한 사주에서 이 무토 하나가 있다면 이 무토는 아주 좋은 작용을 할 거고요. 이 관계를 따진다면 수의 입장에서는 이 관의 모양이겠죠. 관의 모양이 좋아요. 직장의 모양도 좋고, 그 다음에 관이라는 건 책임감, 참을성, 그런 것도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남자에게 있어서 관은 아들이나 딸, 자식을 의미하는 그런 십성이 된답니다. 그런 육친 관계가 되기 때문에 뭐 자식의 모양이 아주 좋다. 이게 만약에 여기 노년에 와 있다면 자식 자리에 와 있기도 하고, 육친으로 봐도 자식이기 때문에 이 자식이 아빠를 철들게 했다. 아빠를 책임감 있고 좀 더 강하게 만든 그런 자식이 될 수 있다라고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수가 많다면 수를 설계하는 방법은 소극적인 방법이라 그랬죠. 수생목, 목으로서 설계를 해서 수를 조금
수생목. 모기 이 수기를 빨아들여서 수기의 수량을 조금 줄여줄 수 있는 역할도 할 수 있고요. 이 수는 이 목을 키우는 게 사명이기 때문에 이 수는 목을 가지고 있다면 굉장히 표현력, 식신에 해당되기 때문에 표현력도 좋고, 또 식신은 여자에게 있어서 자식이기 때문에 자식 사랑이 유별나고요. 또 언변, 식복도 타고났다고 볼 수 있고, 건강도 좋고요. 요리에 관심을 많이 보일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이러므로써 일단은 수가 과할 때, 수가 너무 많을 때 이 많은 수량을 조절할 수 있는 방법, 무토로서 다스린다. 옆에 무토를 가지고 있다면 이 많은 수를 좀 제어할 수 있어서 다소 수가 많아서 생기는 이런 건강적인 문제나 아니면 정신적인 문제라면 우울증이나 조울증이 올 수 있어요. 이런 것들도 무토가 있다면 다스려질 수 있고요. 만약 가령 사주내에는 없지만 1년운이나 세운이나 세운 1년운이나 아니면 대운 10년운에서 이 무토가 와준다면 그런 기능을 하기 때문에 아주 좋은 운을 지금 맞이하고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수가 너무 적어서 문제일 때, 수는 적어도 참 문제고 수는 너무 많아도 문제예요. 수는 오행 중에서도 이미 이 안에 생명의 씨앗을 품고 있는 글자, 만물에서 가장 중요한 글자이기 때문에 수는 너무 많아도 너무 없어도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주가 될 수 있답니다. 이번에는 수가 너무 적거나 약해서 생길 수 있는 문제, 마찬가지로 신장, 방광, 비뇨기, 산부인과에 관련된 문제들이 생길 수 있답니다. 너무 없으면. 그러면 너무 없을 때는 방법이 인성으로서 받아들일 수도 있다고 그랬어요. 자기를 도와주는 인성인 금. 금에게서 힘을 받으면 되겠죠? 아니면 자기와 같은 비겁, 수의 도움으로 힘을 보충해서 신약한 상태의 수를 조금 더 강하게 만들 수 있고요. 이 약하다는 의미는 인성이나 수일간이, 인성이나 비겁은 아주 적거나 없고 식재관, 그러니까 한마디로 수 입장에서는 목, 금, 토 같은 오행들이 사주에 많이 있는 경우에 신약하다고 볼 수 있고요. 특히 또 임수는 신, 자, 진 운동을 해요. 그래서 이 신월부터 해서, 신월은 8월이라 그랬어요. 8월부터 해서 진월인 4월, 이 사이의 활동 구간이거든요. 이 사이에 태어나지 못한 그러니까 사오미월, 사오미월에 태어나도 좀 신약할 가능성이 아주 높은 경우가 될 거예요. 그죠? 이 기간에 태어나야지 좀 더 수의 활동성이 좀 보장이 되고 사회 활동도 조금 더 진취적으로 열어갈 수 있는 측면이 있답니다.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바를 일상에서 많이 해볼 수 있는 그런 경험들, 추진해 볼 수 있는 그런 경험들도 많이 제공이 된답니다. 이런 식으로 인비에, 약할 때는 인비의 도움을 받아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임수일간에 있어서는 약할 때는 이 인운, 금운이 올 때나
아니면 수운, 이 비거분이 올 때 좋은 운을 맞았다라고 볼 수 있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임수일간이 가지는 6개의 일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임수는 일단 그 패션에 있어서는 1인자예요. 너무 과하지 않으면서 꾸민 듯 안 꾸민 듯한 모습인데 굉장히 멋져요. 그래서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하나 정말 신경을 많이 썼는데 크게 튀게 나 많이 꾸몄어 나 좀 봐줘 할 정도가 아닌 아주 적당한 수준으로 매력 있게 아주 은은하게 아주 잘 꾸미는 그 패셔니스타의 모습을 가지고 있답니다. 임수일간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면 뭐부터 해볼까요? 저희 아들인 이민일주부터 할까요? 인묘진이 되겠죠. 진사오가 되겠죠. 오미 신이 되겠죠. 네. 신유술이 되겠죠. 그 다음 술해자가 되겠죠. 네, 이렇게 6개가 될 거예요. 이민일주. 일단은 십성으로 보면 식신이에요. 그쵸? 그리고 호랑이 범이고요. 그 다음에 2월이에요. 2월에. 그 다음에 일단 나무예요. 그쵸? 임목은 천간으로 가면 간목이 되겠고요. 그러면은 임수의 숙명이 이 간목, 임목이 천간으로 오면 간목이니까 아주 좋은 조합이 되겠죠. 임수의 숙명을 타고났다. 간목을 키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민일간 같은 경우는 이 식신을 잘 써먹겠죠. 그러니까 어떤 표현 능력이나 남에게 어떤 베푸는 성정 같은 것들을 활용하는 어떤 직업성을 갖는다면 굉장히 좋을 테고요. 마찬가지로 지지의 식신을 가지고 있다는 건 미식가, 먹는 거 굉장히 좋아하고요. 때에 따라 요리를 잘하는 경우도 좀 많이 있답니다. 그리고 인중에는 무병갑이라는 무병갑이라는 지장간을 가지고 있어요. 임수 입장에서 무토, 편관이지요. 토국 순이니까요. 편관이에요. 편관, 카리스마도 좀 있겠죠. 그리고 권력 지향성도 좀 있겠죠. 관을 가지고 있다는 거는 좀 권력에 대한 욕심이 조금 더 많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지에 깔고 있을 때. 그 다음에 병화. 나무를 키우기 위해서 이 병화는 필수겠죠. 특히나 만약에 이민일주인데 겨울생이라면, 해자축월에 태어난 겨울생이라면 이 병화가 굉장히 중요한 핵심 역할을 할 거예요. 그리고 간목은 마찬가지로 제일 끝에 갑은 이 인성문과 똑같다 그랬죠? 네, 특별히 해석할 필요는 없어 보여요. 그 다음에 인신사회, 이거는 역마죠. 뭔가 역만의 시작의 기운이에요. 뭔가 나무는 원래 안 그래도 펼치고 확산하고 시작하고 벌리고 그런 성분이긴 한데 그게 더군다나 나무인데 역마까지 걸렸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싸돌아다니면서 일을 많이 벌리고 다니는 그런 일주겠지요. 저희 아들도 보면 모든 모임에 총무를 자처하고 있답니다. 능력을 안 되는데 말이죠. 그 다음에 임진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진토라면 임수 입장에서는 편관이겠죠? 같은 토예요. 같은 양이에요. 같은 양이면 일단 편이라고 붙었고요. 그 다음 토극수다 보니까 관이죠. 편관을 깔고 있네요. 용이에요. 그리고 4월 달에 임수예요. 그 다음에 용이기도 하고 4월 달. 그 다음에 이거는
토죠. 그야말로 토고요. 토의 성분이고요. 그 다음에 진 안에는 진, 을, 개, 무. 네. 일반적으로 지지의 편관을 가지고 있다는 거는 약간 그 남편복이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편관은 뭐 애인 같은 남편이라고 하지만 또 조금 나에게 약간 여자 입장에서 보면은 약간 속을 어떤 방식으로든 조금 속을 상하게 하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는 남편일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그래서 그런지 임진일주는 독신도 굉장히 많답니다. 그리고 임진 자체가 괴강, 성격이 굉장히 강한 괴강살을 가지고 있는 그런 간지랍니다. 그러니까 임진일주는 본인의 능력도 굉장히 좋은 일주거든요. 본인이 전문 지식을 갖고 전문 업에 종사를 하신다면 굳이 저는 임진일주는 결혼 안 하셔도 괜찮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일주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일단 4월이에요. 임수가 본인이 신자진 운동의 끝인 진토, 끝 계절에, 그쵸? 임수가 여기로 쏙 들어가네요. 그쵸? 그러니까 뭔가, 좋은 의미는 아닐 것 같아요. 본인이 입고했다. 이 토에 들어갔다. 묘로 들어갔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여러 가지 이거는 정말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나중에 좀 더 저희의 지식이 깊어졌을 때 그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을목이면 상관이에요. 그 다음 개수면은 비겁이고요. 그 다음에 무토는 이거랑 똑같은 성분이라고 했어요. 상관, 진취적이고 뭔가 저항적이고 기존 체제에 부정하고 조금 앞에 나서서 투사 같은 기질이 있는, 잘못된 걸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는 성분이라고 했어요. 고리타분한 거 싫어하고요. 이런 상관 기질이 강한 여성일수록 부부 생활에 조금 한국 사회에서는 많이 불리해요. 한국 사회에서는 아무래도 부부 사이가 원만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여자들이 많이 참아야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상관 기질이 강한 분들은 할 말을 좀 하시는 분들이고 잘못됐다면 그걸 바로 잡으려고 하는 속성이 좀 강하기 때문에 임진일주도 결혼해서 부부관계에 있어서는 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는 일주라고 볼 수 있어요. 비겁도 있네요. 비겁, 자기 주체성. 내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나는 어떤 사람이고, 나는 어때야 되는 사람이고, 나를 이렇게 대해줬으면 좋겠다. 상대방에게 그거를 당당하게 요구를 하는데, 상대방이 그것을 수용하지 못하다면, 분명히 문제가 될 수 있을 거랍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임오일주. 임수는 물이기 때문에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경향이 있죠. 오화는 불이라 그랬어요. 하늘로 가면은 정화라 그랬죠. 불은 하늘로 훨훨 타라 오른 위로 확산하는 그런 기질이 있지요. 그래서 임수는 내려가고 오화는 올라가고 하다 보면 둘이 만나는 접점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임오일주는 수와 기재라는 표현을 써서 이것도 좀 어려운 표현이긴 한데 드러나 보세요. 수와 기재가 되어서 굉장히 부부 사이가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일주랍니다. 그러니까 임오일주들은 보면 배우자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요. 임상 결과 해보면 또 그 원인이 또 있답니다. 오화 안에는 오, 병, 기, 정이라는 지장간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 지장간 중에 이 정화가 임수와 이렇게 정임합이 이루어져요.
이 정임합 목이 되거든요. 이 정임합은 이 애정지합이라고 말해요. 합 중에서도 정임합이 이루어질 때 가장 연애사도 많이 발생하고요. 결혼도 많이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정임합이 되면은 목이라는 것이 생성이 되잖아요. 이 여자 입장에서 이 목은 자식이죠. 애정을 통해서 이 자식을 얻게 된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부부 사이가 좋은 일주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오화는 굉장히 열정적인 성분이지요. 굉장히 활동성도 굉장히 뛰어나고요. 말이니까, 말이다 보니까 에너지도 넘치고, 그 다음에 역마 성분도 된다 했죠. 인신 사이가 아니어도 오와 미는 역마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역마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글자이기도 하고, 5월은 사오미 할 때 6월이겠죠. 6월에 해당하는 글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 신은 그리고 이게 우화가 정제죠. 양이고 음이고, 그러면 수극화가 되기 때문에 정제. 밑에 정제를 깔고 있는 분들은 부인에게 아주 애처가고요. 그리고 애처가기도 하고, 어렸을 때부터 일단 자기 밑에 정제, 여자를 깔았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리고 정임합이 되는 또 일간이기도 하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이성에 대한 호기심이 다른 일주에 비해서 좀 빨리 나타나는 경향이 있답니다. 그래서 이모일주 같은 경우는 어릴 때 여친이나 남친 많이 사귀어요. 자주 바뀌기도 하고요. 이번에 진짜 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신은 일단 원숭이겠죠. 원숭이. 재주가 많아요. 그리고 편인이네요. 그리고 8월이네요. 그리고 금이네요. 흰색이네요. 신무임경, 경이라는 지장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임신일주, 일단 편인, 공부를 좋아하겠죠. 생각 또한 많아요. 그리고 무엇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합리적인 의심을 좀 많이 하고서 본인의 그런 과정을 통해서 받아들일 거를 받아들이는 그런 일주고요. 편인은 의심, 아니면 게으름, 아니면 도식이라 그래서 밥그릇이 좀 엎어지고서 아무래도 건강에도 이 편인을 운에서 만난다면 그 해에는 좀 건강을 조심하세요라고도 통변을 한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이 신중에 이 임수와 경금으로 끊임없이 금생수해 주고요. 모자라다면 임수를 보태줘서 다소 수기가 강한, 만약에 나머지 글자에서 수기가 강한 사주를 가지고 있는데 일주가 임신일주라면 수가 조금 너무 신강해질 가능성이 좀 높아서 그걸로 인한 문제도 좀 생길 수 있는 부분도 있답니다. 그리고 임수, 흰색을 금 자체가 이제 흰색의 의미를 갖고 있고요. 그래서 경일주나 신일주는 흰색을 뜻하기 때문에 피부가 되게 하얘요. 지나간 이야기겠지만 제가 그때 설명을 못 드려서 부연 설명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편의는 또 마마보이 기질도 좀 있고요. 엉뚱한 생각도 좀 많고, 그럴 수 있답니다. 그래서 일단은 굉장히 다소 수가 많이 신강해질 수 있는 그런 사주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리고 임수는 신자진 운동을 한다 그랬죠.
신자진 운동을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처음에 이 글자는 장생이라 그래요. 장생이라는 장생이란 글자를 밑에 깔고 있으면 굉장히 사람이 순진무구하고 착하다고 얘기를 했지요. 그리고 굉장히 일단 좋은 의미를 갖고 있는 글자이기 때문에 기억해 두시면 좋을 거예요. 장생. 장생은 뭔가 시작하고 그런 단계의 글자이기 때문에 순수하고 착하고 그런 성분입니다. 그 다음 이번에 임술일주. 좀 지우고 다시 깨끗하게 써볼게요. 임술과 임자가 남았죠. 술은 개예요. 그리고 토고요. 그리고 편간이겠네요. 같은 양이고 토국수 편간이고요. 그 다음 10월이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황토색이 되겠죠? 그 다음 술 안에는 신정무라는 지장간이 있어요. 임술일주의 포인트는 뭐냐면요. 일단 정임합이 잘 이루어지네요. 그러다 보니까 애정지합이 잘 이루어지네요. 그러니까 이성에게 인기가 좀 많겠죠. 자기는 가만히 있어도 자꾸 자기를 좋아한다고 고백해 오는 사람들이 좀 많을 수 있어요. 더군다나 이게 또 인성이 되잖아요. 정인이잖아요. 정인은 사랑받는 성분이에요. 남들에게 가만히 있어도 사랑을 받아요. 그쵸? 사랑을 받고요. 그 다음에 정 같은 경우는 수국화가 되죠. 그리고 이거는 양이고 이거는 음이니까 정제가 될 거예요. 제가 그랬죠. 지지의 진술충미, 이 진술충미, 토를 가진 일주 중에 진술충미 안에 재가 지장간으로 들어가 있으면 제가 재고귀인이라고 그랬죠. 재고귀인 성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땅속에 이 돈을 묻어놓고 산다. 굉장히 부자사주가 될 수 있는 그런 일지가 된답니다. 나중에 보면 돈에 있어서는 누구도 부럽지 않은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아주 좋은 일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 편관을 깔고 있기 때문에 권력 지향성도 있어요. 권력 지향성도 있고, 그 다음 정인을 깔고 있기 때문에 똑똑해요. 공부 성분이 잘 발달해 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굉장히 똑똑하고 총명하고 정제 성분, 꼼꼼하고 치밀한 성분까지도 있네요. 이쯤 되면 괜찮죠? 그리고 임술이 괴강이기도 한다 그랬죠? 괴강. 술토나 진토를 깔고 있으면 괴강. 그 다음에 술이나 해가 있으면 술의 천문성. 굉장히 촉도 많이 발달되어 있고 종교성도 발달되어 있고 자신이 종교성 촉 남들이 보지 못하는 그런 촉 같은 것들을 좀 많이 느낄 가능성이 좀 높다고 했어요. 내가 생각한 거 왠지 많이 이루어지는 듯한 그런 경험들을 할 수 있답니다. 그 다음 임자. 아이고. 임술부터 볼까요? 일단 11월 추울 때 임수면은 춥겠죠? 천간에 병화가 떠 있으면 좋겠죠. 뭐 정화가 떠 있어도 되겠지만 정화가 떠 있다면 애정지압이 좀 삶의 문제점을 좀 많이 가져올 수 있어요. 천간에 이렇게 정화가 붙어 있다면 자꾸 예기치 않게 자꾸
그런 일들이 반복돼서 생겨서 일상에 약간의 불편함도 생길 수 있답니다. 그래서 정화는 좀 바람직하지 않고요. 병화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추운 11월에 차가운 성분인 임수는 병화를 반기겠죠. 그 다음에 임자 12월 동지달 밤 수죠. 수니까 춥고 깜깜해요. 그리고 밤이니까 깜깜하고, 그쵸? 그리고 또 수라면 간여지동이네요. 둘 다 수죠? 임도수, 자도수, 그쵸? 그리고 자는 도화의 글자라 그랬죠. 도화는 지장간에 두 글자를 가지고 있다 그랬죠. 다른 건 이렇게 세 개씩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임계수밖에 없답니다. 지장간에 임계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결국에는 비견과 겁재밖에 없네요. 아유, 주체성의 왕이겠네요. 한다면 해요. 남의 말 잘 안 듣겠죠? 자기가 최고예요. 그 대신에 뭔가 일을 하면 아주 확실하게 잘 해낼 능력도 있어요. 임자일주. 임자일주를 만나보면요. 되게 여리여리해요. 사람 자체가 처음에 본색을 드러내지 않을 때는 되게 여리여리하고 뭔가 수용적인 사람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말을 하면 할수록 느끼는 점이 뭔가 있어요. 안에 뭔가 큰 에너지가 내재되어 있고요. 정말 자기식으로 해석을 안 해서 되게 잘 해내요. 한마디 잘 기억을 해서 그 상황 되면 그 얘기를 똑같이 이렇게 잘 기억해서 해내더라고요. 그래서 임자일주는 일반적으로 정말 임자 만났다 할 때 그 임자예요. 임자 제대로 만난 그런 느낌? 네, 임자일주 호락호락한 그런 분들은 아니세요. 임자일주를 대하는 데 있어서 진실성 있게 대하셔야지 조금 그런 거에 약간 부족한 면이 있게 대하신다면, 임자일주는 마음에 그걸 가지고 있다가 언젠가는 그것에 대해서 좀 폭발할 수 있는 그런 성분도 가지고 있는 그런 일주랍니다. 그리고 일단은 간여지동이라 가장 부부 사이에 신경 쓰셔야 되고, 지지 자를 가지고 있으면 자식 사랑이 아주 유별나다고 말씀을 드렸죠. 네, 자식 사랑이 유별나다 보니까 부부 사이는 좀 멀어질 수 있겠네요. 그리고 수는 사실은 물의 깊이도 재봐야지 그 깊이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좀 많이 겪어봐야지 알 수 있는 그런 성향을 가진 일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술토는 11월이죠. 잠깐만, 10월이군요. 안 나오네요. 죄송해요. 이 술토를 설명을 제가 드렸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좀 정신이 없네요. 왜 이럴까요? 제 말이 조금 느리다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다소 영상의 길이가 좀 길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좀 계신데요. 자꾸
욕심이 생기다 보니까 오늘은 좀 짧게 핵심만 축약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매번 찍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욕심에 길어지고 있고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제 말이 너무 늦게 느껴지시는 분들은 1.2배속이나 1.5배속 정도로 들으면은 듣기에 좀 편안한 그런 속도가 될 수도 있답니다. 제가 오늘 조금 서둘렀던 이유가 제 지인분이 본인의 딸이 지금 고3인데 진로에 대한 고민이 좀 많아서 좀 봐달라고 어제 요청을 하셔서 그 친구가 공교롭게 또 임술일주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임술일간 다루는 김에 살짝 맛보기로 실전 사주를 보는 방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조금 서둘렀습니다. 일단 그 따님의 사주를 보여드릴게요. 더 있겠지만 뭐 일단 3.6, 14, 24, 34, 44, 54, 64. 네. 이렇게 이거 아래는 대운이고요. 이 14세의 대운이 바뀌는 거고 24세 대운을 바뀌는 거고 이렇게 10년씩 쪼개서 운을 볼 수 있답니다. 일단 이 친구는 여자친구예요. 여자친구다 보니까 일단은 여자친구가 연간에 음의 글지를 가지면은 순행, 똑바로 간다 그랬죠. 여자 자체가 원래 음이니까 음을 가져서 순행으로 가다 보니까 자, 축, 임묘, 진사, 오미 이렇게 지금 19살이다 보니까 이 시기를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운의 방향으로 보면 임묘진, 지금 목대운이 흐르고 있어요. 목대운, 임묘진, 목대운이 흐르고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화대운으로 갈 거예요. 사오미. 그럼 목대운은 식상대운이고요. 화대운은 재대운입니다. 정제, 편제, 재대운이에요. 그러면 일단은 이 친구는 운에서는 식상생재로 흐르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식상생재로 운이 흐른다면 사업하려는 욕망이 좀 강해진답니다. 그리고 관인으로 흐른다면 직장생활로 편안하게 주어진 일만 열심히 하려는 그런 흐름으로 가겠고요. 그러면 봅시다. 임술일간이고요. 임술일주라 그랬어요. 아래 편관을 가지고 있네요. 아이가 좀 당차고 카리스마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안에 인성 뭐가 있죠? 신금이 있죠? 똑똑한 아이죠. 인성을 가지고 있네요. 똑똑하고 똑부러지고 총명한 부분이 있고요. 정화가 들어있어요. 정임 합이 되네요. 돈하고 합했어요. 그러면은 재고기인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런 친구들은 나중에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돈 걱정은 안 하고 살 수 있다. 이것만 봐도 벌써 이 친구는 나중에 뭐 한 중년 이후의 삶 자체는 돈을 향한 그런 어떤 활동들을 많이 하겠죠. 고액 연봉을 받는 어떤 전문가가 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은 사업가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나머지 그러면 10상을 봅시다. 일단은 여기는 편인, 그리고 여기는 뭐가 되겠죠? 병화니까
정제, 편제겠네요. 같은 거니까 편제. 그 다음에 여기는 정인, 이거는 겁제. 그 다음에 이거는 편관이고요. 이거는 마찬가지로 편제고요. 오화는 정제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제가 굉장히 많죠. 그럼 이 친구는 삶에서 모든 어떤 삶의 노력하는 그런 어떤 가장 근간은 돈을 벌기 위한 활동들이다 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일단은 이렇게 재가 강한데 본인이 너무 신약한 사주라면 재에 끌려다녀서 오히려 가난하게 사는 재다신약이 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친구는 좋은 게 자월에 태어났어요. 임수는 신자진 운동을 하죠. 신자진 운동 할 때 여기는 시작하는 지점이고, 이거는 아주 그냥 최고점에 이르는 시점이고요. 이때는 이제 마무리의 시점이에요. 가장 최고점에 있을 수 있는 시기에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능력 발휘를 아주 많이 잘 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 격으로 따지면 겁재격이다 보니까 자기 주체성도 굉장히 강하고요. 의존성이 많이 없어요. 이런 친구들은 자기가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기고 모든 결정이 자신의 생각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경향도 강하고요. 한 자존심도 한답니다. 그리고 자립성이 굉장히 강하고요. 그리고 나중에 뭔가를 할 때 있어서 부모의 도움보다는 자수성가하려는 그런 성향도 많이 지니고 있어요. 비견격이나 겁재격은 자수성가의 명이랍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렇게 본인이 아주 제일 강한 시점에 태어났고, 여기서도 인성의 도움을 받고, 여기서도 인성의 도움받고, 자신이 충분히 강하죠. 인성 충분히 강하게 도움을 받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이렇게 강한 상태에서 재도 이렇게 많다 보면 본인이 능력도 이만큼이고 그걸 벌어들일 수 있는 돈의 파이도 이만큼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이 부모님은 사실은 이 친구를 그 교육자로 만들고 싶어 하시거든요. 근데 교육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식신의 성분이 있어야 돼요. 인성으로 받아서 자신이 인성으로 받아서 식신으로 자신의 능력을 학생들에게 펼친다면 좋겠죠. 그리고 아이들을 뜻하는 목이라는 식신이 있으면 가장 좋을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인성 이렇게 많아요. 아는 것도 많고 배운 것도 많고 속에 머릿속에 든 건 굉장히 많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인풋은 많은데 식신, 아웃풋이 없어요. 목이 없죠. 목성분. 식신, 이 친구한테 해당되는 식신은 목성분인데 목성분이 어디 봐도 없어요. 목이 또 아이들이기도 해요. 아이들을 가리키는 그런 식신 성분이 전혀 없다. 그러므로 교육업에 맞지 않아요. 절대 이 친구는. 물론 제 말을 들으실지 그거는 부모님들의 판단이시긴 하지만, 이 친구가 가령 성적이 돼서 교육업에 종사를 하게 된다 하더라도 끊임없이 본인의 길이 이 길이 아닐 거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살게 될 것 같고, 결국에는 다른 길을 찾아가지 않을까 저는 싶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이렇게 금의 성분이 강한 거 보면 아주 단단한 친구예요. 단단해서 본인 생각도 투철하고, 그리고 충분히 이렇게 생각이 아주 발달한 친구이기 때문에
부모님이 보시기에는 많이 부족해 보이고, 생각도 짧아 보일 수 있을지 몰라도 이 친구는 충분히 능력이 되고 생각의 깊이도 될 수 있는 그런 친구이므로 이 친구의 의견을 조금 더 존중해 주신다면 훨씬 더 도움이 될 듯 해요. 그리고 여기 지지에서 오술, 오술은 인오술 삼합에 이렇게 하면 삼합이고요. 이 세 글자 중에 두 글자가 되면 반합이라 그러는데요. 이 반합으로 이루어져서 화기가 만들어지죠. 이 화기는 이 임수일간에게는 수극화, 재가 되겠죠. 돈이 되겠죠. 돈. 이렇게 지지에서 화방합, 화반합이 이루어질 정도로 이 친구는 이 재성분이 어마어마하게 강해요. 재성분이라는 거는 현실적인 똘똘함이에요. 현실적인 똘똘함. 이 인성은 정말 그냥 공부로서의 똘똘함이고요. 이 재성은 현실 적응력, 현실적인 똘똘함, 융통성, 자기가 여기서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눈치, 그런 것들도 굉장히 발달한 친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친구가 조금 더 돈에 관심이 많은 친구이므로 공부를 한다면 사실은 돈과 관련된 공부, 뭐 경제학이나 회계학, 경영학, 이쪽과 관련된 금융, 이쪽과 관련된 일을 한다면, 아니면 펀드 매니저, 정말 많겠죠? 이쪽으로 키워주신다면 이 친구는 충분히 대성할 수 있고, 또 좋은 게 뭐냐면요, 이 친구한테 지금 목에 성분이 없는데, 목은 인풋, 먹기만 잔뜩 먹었는데 지금 배설을 못하는데, 배설을 해줘야지 이제 건강한 사주인데, 지금 다행히 목 대운으로 흐르고 있어요. 30년 동안 목 대운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에 이 없는 목, 식상, 성분을 이 대운에서 보충을 받고 있는 관계로 아주 좋은 흐름이고요. 식신 대운을 걷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자꾸 교육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쪽을 조금 이제 사람이 또 없다 보면은 그 성분이 없으면 그 성분에 좀 집착을 하고 그런 경향도 좀 있고 그쪽을 더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경향도 있지만, 일단은 대운에서 그렇게 와서 좋기는 하지만 이 사주팔자 원래 타고난 이 8글자 자체는 무시를 못한답니다.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대운은 잠깐의 그 시기 동안에 나의 사고의 변화, 내 습관의 변화, 내 행동의 변화를 일으킬 수는 있지만 타고난 바코드는 이 8글자다. 그러므로 이 친구는 이 8글자가 몸에 다 내재되어 있어서 계속해서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까지는 그래도 식상대운이 와서 만약에 교육업에 간다 해도 무난하게 뭐 갈 수는 있겠죠. 식상대운, 없는 식상대운이 와줬기 때문에. 근데 이 이유가 문제예요. 이 이유가 사오미 운으로 흐른다면 이 친구는 교육보다는 좀 더 돈에 해당되는, 돈과 관련된 그런 업종에 관심을 보여서 사실은 교육업은 몇십 년 이상 장기 근무를 해야지 이제 연금도 받고 이제 그런 부분도 좀 있잖아요. 근데 도중에 그만두게 되면 좀 많이 아깝겠죠. 그렇기 때문에 좀 선택에 있어서 많이 좀 신중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친구가 제일 좋은 거는 2월달. 이 2월달에 이 친구가 좋은 운을 맞이한답니다.
2월 달은 정시겠죠. 정시 발표가 2월에 이루어지죠. 수시에도 물론 기회니까 수시도 좀 써볼 필요는 있지만은 2월 정시를 좀 더 노려봐라. 특히 2월 달이 좋다는 거는 2월 정시는 약간 뭐 추가 합격일 가능성도 좀 배제할 수 없고요. 2월 달에 늦게 발표 나는 그런 정시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두시고 대입을 준비하시는 게 도움이 될 듯 합니다. 잘 들으셨나요? 누군지 아시죠? 네. 앞으로도 이렇게 의뢰하신 분들 공개해도 된다는 허락을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제가 이렇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고 내일 화요일 날 건강하게 뵙겠습니다. 오늘 하루 행복하세요.